자, 텐서플로우는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저자인 앤드류 융 교수도 그렇지만 저 또한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도구로 파이토치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실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인퍼런스하는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신경망의 그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동일한 알고리즘을 매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비디오 그리고 앞으로 따라 나올 다양한 실습에서는요, 신경망이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론을 특히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사용하겠는데요. 바로 커피 로스팅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 학습 알고리즘이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얻은 그 원두의 품질을 최적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커피를 로스팅 할 때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원두를 가열하는 온도, 템퍼리처고요. 또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간, 말하자면 로스팅 되는 시간을, 듀레이션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사실 약간 단순화된 이번 예에서는 다양한 온도와 그리고 지속 시간의 데이터 세트는 물론 이 로스팅한 커피가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라벨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붉은색 X로 표시된 것들이 포지티브 케이스고 Y는 보통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은 커피를 나타내는 라벨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네거티브 결과이고 Y는 0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나쁜 커피, bad 커피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세트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추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좀, 분석을 좀 할 수는 있는데요. 즉, 요 아래쪽, 즉, 여기 보면, 요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여기 보라색 선,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많이 쿠킹이 덜 되니까, 언더쿡드 돼서, 말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커피빈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평선을 또 그은 아래쪽 이거는 타임 듀레이션 소위 로스팅 저희 피리어드가 너무 짧으면 별로 잘 쿠킹이 안 된 거니까 too short duration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해서 별로 안 좋은 빈을 얻게 되는 경우고요. 또 이 대각선으로 그은 이 선 위쪽의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말하자면 볶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버쿡드, 너무 과해서 탄 맛이 나는 그러한 커피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삼각형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커피들이 말하자면 좋은 커피, 굿 커피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 이 커피 로스팅 얘는 너무 단순화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한 거고요. 실제로 커피 로스팅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학습 알고리즘,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계 학습 프로젝트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주어진 입력 벡터 X가 길이가 2인 그러한 벡터. 하나는 온도, 템퍼리처고, 하나는 기간 또는 피리어드. 예를 들어서 200도로 17분간 로스팅 했다라는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요. 결과로는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말하자면은 굿 커피인지, Y는 1인지, 또는 bad 커피인지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러한 신경망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력이 X가 우리가 배열을 만들 건데요. numpy 어레이로 즉 두 개의 값을 갖는
그러니까 섭씨 200도씨하고 17분이라는 이런 두 개의 말하자면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x라는 변수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층, 이 첫 번째 층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레이어 1이라고 붙일 건데요. 우리가 dens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dense라는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설명에서 들은 뉴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만들 때 쓰는 함수인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층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우리가 dense만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거고 필요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ense 같은 경우에 우리는 뉴런이 몇 개 있나요? 지금 3개가 있죠? 3개가. 그래서 유닛은 3개. 그 몇 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유닛에서 사용되는 활성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는 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으니까 시그모이드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dense layer 함수가. 그래서 그 dense layer를 가지고 있는 이 layer 1이라는 함수의 입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열 x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결과로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값, 그 층의 출력값을 얻게 되고요. 이 출력값 A의 1번 층의 출력값 벡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드가 3개니까 당연히 유닛이 3개니까 3개의 값을 얻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0.2, 0.7, 0.3 이러한 3개의 값을 갖는 그런 길이가 3인 벡터가 액티베이션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활성화 값으로 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이 친구도 결국에는 똑같이 dense라는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유닛이 딱 하나뿐이 없는 거죠. 즉 뉴런이 하나만 있는 그런 거고요. 똑같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구성된 레이어 2의 입력으로 이전에 레이어 1에서 출력된 A1 벡터가 말하자면 입력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전 층의 활성화 값이 말하자면 입력으로 사용돼서 결과로 A2라는 또 다른 활성화 값이 여기서 출력돼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노드가 하나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8이라고 그럴까요? 0.8이라는 두 번째 레이어의 층의 결과값을 얻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임계값을 예를 들어서 0.5를 임계값으로 설치하면은 0.5보다 클 경우에는 포지티브 결과, 즉 y는 1이라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작으면은 네거티브, 말하자면 결과로서 y는 0이라는 그 네거티브 좋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신경망을 사용한 추론이고요. 즉 이와 같은 코드로 A2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S를 1로 그리고 아니면은 YS를 0으로 얻게 되는 이런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를 얻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거 또는 매개 변수 W하고 B를 또 로드하는 방법 이런 건 다루지 않았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말하자면 세부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습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실습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텐서플로우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할 때 첫 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 계산하고 두 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한 후에 좀 추가적일 수 있는 이런 임계값 처리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신경망 추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또 다른 예로 앞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필기 숫자 분류 문제,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있었죠. 3층 구조인데 첫 번째 층은 한 25개 유닛, 두 번째는 15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아웃풋층은 1개 유닛으로 구성된 거였죠. 이때 사용되는 입력은 당연히
숫자, 필기 숫자의 픽셀 값들의 말하자면은 그 배열로 이와 같은 밝기값 정보가 0부터 255에 해당되는 다양한 숫자들이 numpy 어레이 형태로 입력이 될 거고요. 그때 사용되는 첫 번째 층은 25개 유닛이니까 역시 댄스 레이어를 씁니다. 25개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그걸 레이어 1이라고 하고요. 그 레이어 1의 함수에 입력값으로 요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액티베이션 A1이라는 첫 번째 층의 출력값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층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층은 15개 유닛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댄스 레이어로 만들어서 씁니다. 즉 유닛은 15개, 액티베이션은 똑같이 시그모이드로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2의 입력으로는 이전 층의 결과, A1의 결과가 A1이 그 소위 벡터가 액티베이션 벡터 그 활성화된 밸류 값의 벡터가 열로 레이어 2의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 결과가 A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이제 레이어 3를 댄스로 역시 만들어서 유닛은 그 대신 하나, 그 뉴런이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똑같고요.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전 층의 결과 A2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레이어 3 함수의 결과로 A3가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것도 선택적으로 보통은 많이 쓰는 건데요. 그죠? 인계값 처리가 돼야겠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0.5보다 크면은 결과값, 그 마지막 출력단의 그 액티베이션 값이 0.5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결과고 0.5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결과다라는 이러한 y 해시라는 그 추론된 결과의 라벨을 0 또는 1로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층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텐서플로우에서 추론을 수행하는 그런 문법을 또는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한번 numpy 배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된 적이 있는데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